1000cc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친구들이 하여튼 술쟁이다 이런 이제 별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모여서 친구들하고 그래 뭐 창업을 한다는데 이름이 뭘 할 건가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뭐 대주 하면 되겠네, 큰대자 술주자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주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그게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서 큰대자 땅주자로 이렇게 바꿨죠. 내가 기업을 해서 이 세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큰 기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큰대자 술주자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 마크는 둥그런 대주를 표시를 하면서 안에 초록색 반달을 넣은 의미는, 이 반달은 차지가 안 했으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뻗는 그런 상상력을 가진 초록색을 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뭐죠?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답니까? 더 자랑하실 거 없습니까? 더 자랑하실 거 없습니까? 전 지금 큰 술을 좋아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더 나올 게 없습니까? 네, 술을 좋아하시는 회장님께서 창업하신 회사랍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는 술김에 창업을 하셨고요. 자, 그럼 경쟁력 있는 기업이란 무엇인지, 대주전자재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원인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1981년에까지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화원과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뭔가 속이 차지 안 해서, 그래서 이 나라 그때 이제 우리 박정희 장군이 그 군사 쿠데타로 성공을 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되고 또 거기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만족스러운 사회가 되는 그런 좋은 국가를 만드는데 내가 학원강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과대학으로 이제 학사 편입을 해 들어갔습니다. 1965년도에 상과대학에 3학년에 학사 편입이 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온 학생들이 전부 다 공부하는 내용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학생운동 또 이제 데모 또 책 읽는 것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 사상에 관련된 책들을 읽은 결과 상과대학에 거기서 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는 일을 서둘러서 1968년에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정비공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직종, 보일러 운전공, 전기기사, 뭐 하여튼 대단한 여러 군데의 노동자로서 한 12년간 일을 한 후에 1980년에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그 남영동 전철역 옆에 있는 대공분실 사무실로 새벽에 이제 체포돼 들어가서 약 한 3개월 동안 그 두 가지 방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위반 혐의를 조사를 받는다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운 좋게 이제 별다른 혐의가 없이 불기소 처분으로 그 서대문 형무소를 나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와 경찰에 있는 동안 제가
제가 한 12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운동의 결과가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계속될 수가 있는가?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 끝에 제가 친구들을 모아놓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겠다. 더 이상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를 먹여주는 사상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장래를 설계를 하고 또 좋은 국가를 이루어서 경제 발전을 하는 이런 사회가 더 좋아 보인다 하고 제가 전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래서 80년에 나온 후에 바로 창업할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80년에 일단 그 자연 식물을 잘 익스트랙트를 뽑아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좋은 의약품을 한번 만들어 본 꿈을 가지고 한 1년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돈도 없고 실력도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81년 7월에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변의 친구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너는 학원가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막 당시에 75년부터 우리나라에 칼라 텔레비가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 수많은 부속품들이 필요하게 되고 재료도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화학공학의 원리를 이용한 전자재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지금까지 약 한 42년 동안 화학과 관련해 있는 전자재료를 개발하고 상품화시키고 기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42년의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아까 못다신 말씀을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회사를 창업하게 된 배경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42년 동안 지금 회사를 창업하게 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42년 동안 이 회사가 이제까지 성장하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기에 이제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비전 또는 회장님만의 어떤 경영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기본이 이 생명이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지 않으면 기업은 진짜 많은 변화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면 그 기업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기업이 없어지는 것은 제 인생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제가 기업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제 모토인 것입니다. 근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여튼 전 세계에서 없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이 기본적인 경쟁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고 그것이 성장이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당시에는 뭐 돈도 별로 없고 실력도 없었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제품에 손을 대자. 그런데 뭐 그동안 제가 이제 한 40년 겪는 동안에 회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저희들과 같은 제품을 카피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성공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이게 그런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을 뺏기는 것은 저기 들판에 나가서 가을에 농부들이 이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밑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한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라. 이런 충고를 할 정도의 정신으로 한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남보다 먼저 한 10년 먼저 생각을 해서 그걸 개발하는데 한 10년 보내고
또 사업해서 돈 버는데 한 10년 보내면은 그때 되면 또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그것을 대비한 활동을 사업의 우두머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빨리 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가 가장 확실한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자재료 분야에 쭉 하여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지금 살아와서 어떨 때는 실패를 하고 어떨 때는 성공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우리 군산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캐치프라이즈하고도 조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방향,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신 그런 개척 정신이 이제까지의 대주전자재료의 성공적인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하기도 하고요. 또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 그럼 이제까지 기업 경영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한 가지를 뽑으라면 어떤 일화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사업의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12년 동안 노동을 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무엇이 들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하겠죠.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두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야 무현아 니 사업한다는데 내가 도와줄 것이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은행에 답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친구가 둘이 나타나서 그래서 뭐 저도 좀 공화등 차에 그 두 개를 들고 은행에 가서 각기 집 하나에 1,000만 원씩 빌려서 그걸로 자본금을 2천만 원을 마련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 돈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다 하지만 기술이 그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발휘했던 기술은 제일 처음에는 고분자 재료를 하다가 그게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주변을 훑어보니까 실바 파우더를 만들어서 그걸 페이스트로 만드는 그 전자재료가 꽤 시장이 큰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기술을 얻는데 마치 우연히 알게 된 일본의 구니미네라고 하는 일본의 실바 페이스트의 굉장히 오래된 그 창시자를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을 한 6개월 동안 찾아가서 예언하고 또 약속도 하고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당신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는데 마침 이 양반이 한 6개월 후에 진짜 그 감흥을 해서 한 번은 이제 편지로 이번 여름 휴가에 한국에 나갈 테니까 한 일주일 자기를 한국 여행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중고 덜덜거리는 자가용을 끌고 남한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민가의 여행을 숙박을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하루는 마침 이제 강원도 청평인가 한데 비가 와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그 사모님이 갑자기 와 하면서 이제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얼른 뛰어가 보니까 방에 이제 구석이 끼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 선생이 하는 말이 자 내일 우리가 돌아가니까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하루만 지어달라. 그래서 이제 하루를 지어드렸죠.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니까 이제 노란 포장이 이런 데다가 서류 같은 거를 잘 싸서 이제 저한테 남겨주면서 내가 6개월 동안에 6개월 후에 올 테니까 이걸 보고 공장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게 지금 저희 회사의
매출의 절반이 차지하는 실바 파우더의 제조와 그 기술을 이용한 페이스트의 제조 기술을 저한테 완전히 제로 돈 안 받고 저한테. 그래서 이 어른을 모시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도를 받았는데, 아깝게도 10년 후에 제 큰딸이 결혼을 하고 하실 때 이제 오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이틀 만에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이 나를 부르더니 미스터 임, 이 자기 주인 어른이 남겨놓은 이 방대한 자료를 자네가 가져가게, 딴 사람 줘봐야 쓸데없으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그걸 전부 추러기를 싣고 우리 회사에 도서관에다가 안치하고 지금까지도 참고하는 제 인생의 가장 뿌리가 깊은 기술을 주신 어른들을 한번 모셔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웠던 일화였군요. 어쨌든 그 인생을 책임을 지셨네요, 회장님께서. 뭐 책임진다고 제가 못했으니까 아주 적은 금액에 생활비를 국민한테 네, 그래서 네. 네, 살림미천을 대주신 분께서 자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생활비를 대주고 계신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사업자금을 대주셔서 지금까지 오셨던 일화가 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일화는 무엇일까요? 또 어려웠던 일화가?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이제 소위 돈과 또 기술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하여튼 어떻게 되든 저는 대단히 운 좋게 모든 어려움이 스스로 어디선가 돕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서 지금까지 한 42년을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런 정도의 조그만 성공이라도 누가 묻는다 그러면은 그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쯤 되니까 운이 좋으셨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어려웠던 일화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임무현 회장님한테 감동을 받아서 회사 자금도 대주시고 또 운이 좋아서 이제까지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다.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걸고 돈을 빌렸다든가 뭔가 좀 극적인 일화를 기대를 했었는데, 임무현 회장님께서 얼마나 인품이 좋으신지 저희가 한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짐작하는 임무현 회장님의 인품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인격을 수양하십시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임무현 회장님께 박수 한번 터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인격이 별거 아니고, 어쨌든 참 신기하게도 돈이 필요하면은 은행가가 와서 돈을 빌려주고, 또 기술이 필요하면은 고문이 생겨서 자기가 가진 기술을 아주 아낌없이 저한테 내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골프를 조금 치면서 홀인원에 대한 상당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홀인원을 3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도 한 손 들어보십시오.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홀인원이라는 게 완전히 복덩어리. 홀인원만 생기면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제가 직원들이 홀인원 하면 그 부서가 아주 성공을 합니다. 또 에이전트 사장의 부인이 홀인원을 하면은 그 사업이 그 나라에서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 같지만은 하여튼 저희 회사는 그래서 홀인원을 한 사원이 있으면은 상당한 금액을 보조해줘서 홀인원 보상금을 주면은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선물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또 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홀인원에 대한 철학은 홀인원 상품을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회사 입사 조건에 홀인원이 들어갈 수 있겠네. 제가 이따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골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회사에 아까 이제 첫 번째 실바 페이스트 만드는 부문에 사업부장이 홀인원을 이제 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뭐냐면은 수소 경제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수소를 만들어서 자동차나 선박이나 이런 데 연료를 쓰는 일들을 연구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수소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제 기름의 시대나 석탄의 시대가 지나가고 앞으로 수소 경제, 수소의 시대가 오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 봅니다. 전기 자동차가 기름 자동차에 대체하듯이 수소 경제가 우리의 인류의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큰 기술이 될 것을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새로 창업을 해놓고 창설을 해놓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 그 부서의 사업부장이 홀인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사업을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게 됩니다. 네, 기승전 홀인원. 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으셨고 홀인원을 하시는 회장님의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그만큼 인품이 받쳐주시니까 저는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홀인원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재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 전자재료에 대한 지식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자재료란 무엇인지 한번 사전적 정의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재료를 딱딱한 걸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제가 경험한 42년간 경험한 그러니까 전자재료의 역사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1981년에 제가 생각한 거는 전자 부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마지막째 하는 것이 코팅을 하는 겁니다. 코팅을 해서 바깥으로부터 이제 습기라든지 또 파괴에 대한 파괴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고분자 재료가 지금 81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쭉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품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품들은 현재는 전부 다 칩 부품들로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보기 어렵지만은 제가 창업했던 1981년의 시대에는 테레비가 브라운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브라운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아직도 브라운관을 어떻게 생긴지 아시는 거. 이게 이제 브라운관 시절의 그 부품입니다. 저기 있는 이제 위에 조그만 이제 원형 캐패시터가 있죠. 그다음 그 위에 갈색이라든지 뭐 청색, 적색 이런 것들이 이제 입혀져 있는데 이것이 고분자 재료 에폭시 수지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역할은 외부의 습기라든지 또 파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전자 페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81년에 시작해서 85년에 한 달에 5천만 원을 팔았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에서 5천만 원을 팔았으니까 그걸로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시작한 이후에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방문을 해봤더니 실바 파우더를 만드는 페이스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군의민의 선생을
설득을 해서 그 기술을 얻은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인데 여기에 왼쪽에 있는 구형 체제가 로 되어 있는 게 실바를 질산에 녹여가지고 질산은을 만들어서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사이즈의 실바 파우더를 만들고 이 파우더에다가 여러 가지 유기 바인더를 넣어서 페이스트를 제조해서 스크린에다가 인쇄를 하고 하는 등속으로 이거는 아까는 절연 재료지만 이거는 이제 도전 재료,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실바 제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86년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나 더 올려봐. 그런데 저기 페이스트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태양전지는 여러분 아시죠? 태양전지 태양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이나 공장에 쓸 수가 있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로서 적용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큰 부품은 이제 세상에서 잘 볼 수가 없고, 저는 칩 부품의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칩 부품은 여러분들 가지는 핸드폰이라든지 또 컴퓨터 모든 이제 소형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전부 다 칩화되어 있는 이 재료의 겉면에 도전성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페이스트가 지금은 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전기가 세계 넘버 2고 일본이 어디죠 이게? 무라타입니다. 무라다가 MLCC로서는 세계 넘버 1이고 삼성 전기가 MLCC로서 넘버 2 이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제조하기 어렵고 값도 비싸고 또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 칩 부품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전 재료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MLCC 칩 부품에 들어가는 도전 재료, 이것이 저희들이 삼성전기 유일하게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로서 상당한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98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1990년 지나면서 그때 뭐가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부품 산업들이 일체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칩 부품의 시대로 바뀌거나 불안감이 그칠되고 LED라든지 LCD, PDP 이런 시대로 이제 큰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손을 대기 시작했나 하면은 자 이제 불안감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LCD나 OLED 혹은 PDP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의 전자 부품의 개발도 컬러풀한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시작한 것이 형광체의 개발을 90년대 말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이 되는 그런 품목이 됐습니다. 형광체는 LCD, PDP에서 큰 진전을 봤지만은 PDP는 2014년에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서 이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PDP는 대형 스크린을 만드는 데는 아주 좋은데 20몇 인치 정도, 한 14인치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이 작은 디스플레이에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LCD하고 경쟁해서 이제 소멸하게 돼서 2014년에 세계 모든 PDP가 이제 없어집니다. 우리는 PDP가 시대에 올 줄 알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PDP 산업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 2014년에 그것이 전부 다 없어지고 보니까 아주 그냥 난감하게 됐죠. 그래서 2019년에 지금 이제 그 전자재료 분야로서 성공한 음극재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한 6년간 엄청난 자금난에 또 운영난에 시달려서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개발을 스타트를 해서 2019년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현재 우리 회사의 이제 대표 품목으로 보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 실리콘 옥사이드로 된 음극재의 시대가 지금 와서 이 음극재는 2010년에 개발해서 2019년에 LG 엔솔이 독일의 그 포르쉐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회사, 포르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매끈한 스포츠카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 자동차의 배터리 음극재로 LG가 이걸 채택하는 바람에 우리가 일약 엄청나게 이제 성공한 회사 이름이 나게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리콘 에너드의 제품은 제가 희망했듯이 전 세계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아직도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오늘까지도 아무런 경쟁자가 실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수년간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로암간 시절에서부터 LCD, PDP 시절에 형광체, 또 전기자동차 시절에 온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이 실리콘 음극재 이외에 그 전고체 배터리 이 재료, 또 싱그롤 CNT 이런 등 속에 연관되어 있는 배터리 관련된 제품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한 적어도 10년 내지 한 20년간은 이 제품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에 대한 저의 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중국의 저가 제품을 과 경쟁해서 계속 독점적인 위치를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제가 연구 개발에 제일 중심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우선 이제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코스트가 낮아져야 되죠. 그 다음에 기술이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뭔가 하여튼 숨겨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도저히 중국에 따라올 수 없는, 중국의 몇 배나 되는 이 속도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기술 개발을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과 그 다음에 특성상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핵심적인 무언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실리콘 음극재는 불행하게도 기존의 그래파이트 음극재의 100% 대체하는 위치를 아직 차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세상에서 그래파이트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성질 또 코스트, 용도 이런 것들을 완성시켜서 성공할 수 있는 시절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전자들의 역사 그리고 또 전자재료가 변천되어 온 과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DP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혼수로 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PDP TV를 샀는데 그 소멸됐다는 그 시점에 정확히 그 PDP죠. 네,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더 이상 수리를 할 수가 없었는데 망가져서 더 이상 TV를 사지 않았다는 제 가슴 아픈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61학번이세요. 61학번이셔서 사실 지금쯤에 굉장히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정열을 가지고 토크에 임해주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좀 물도 좀 한잔 하시고요. 제가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불이 났던, 저도 나름대로 투자를 했는데 불이 났던 그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요. 2차 전지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도 있고요. 전자재료 안에는 2차 전지라는 그런 물질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2차 전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회장님?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혹은 보다 빠른 속도로 아마 전기자동차로의 대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념은 가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불행하게도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재료 가운데서 그 전해질 속에 아주 불에 잘 타는 용제가 솔벤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솔벤트를 그 매결을 해가지고 리튬 이온이 캐소드, 에노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까지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전고체 전해질을 액상 솔벤트를 쓰지 않고 파우더를 쓰면은 불에 안 타니까 불이 나지 않으니까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한국의 3사는 열심히 그거를 빨리 시장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재료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전기원의 기술을 저희들이 흡수를 해서 매우 싼 값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완성을 해서 지금 파일럿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완성 시점이 적용이 될 시점이 저도 차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이 되겠군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삼성 SDI가 발표한 게 한 3년 정도, LG가 한 4, 5년 이런 정도의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계속해서 아주 집단적으로 불이 나니까 더 빨리 단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3, 4년부터 5년까지 한번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다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 오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 전지 하면은 배터리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폐기물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환경 오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환경 오염 문제는 여기 이 새만금의 서일 하이텍이라는 큰 회사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그 대표이사가 저희들 회사에 오랫동안 연구원을 하다가 이제 나가서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환경 오염
관한 물질들은 대부분 지금 폐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용한 배터리 이걸 그대로 또 재생을 해서 쓰는 산업도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그렇게 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환경 오염 걱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회장님, 앞으로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되면 현재 가솔린 자동차는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찍는 그 가격 문제로 대단하십니다. 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 회장님 좋아하시겠네. 개월에 동안 용량 병행될 것이다. 이렇게 단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예.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계속 유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점에서는 네, 지금 저 새만금의 김관용 도지사 이 양반이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아주 빨리 여기에 손을 댔어요. 제가 아마 넘버1 정도로 MOU를 맺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우리 골프만 잘 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회장님, 네 굉장히 좀 빠르십니다. 네 그런 관점이 또 회장님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군산대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 대주전자재료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는 분명히 해줬습니다. 여러분, 홀인원을 꼭 치십시오. 네, 특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꼭 홀인원을 했다는 증명을 가지고 오시면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홀인원을 치지 못하는 일반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제주전자재료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위치하는 데가 시흥의 서남쪽에 있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지역적인 불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대기업 위주의 이제 취업을 바라고 있고 또 이제 뭐 월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제도가 관계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시총이 한 1조 5천억 내지 2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도 아직은 그렇게 그 인기 있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들이 대학에 를 보면은 아주 인류 대학 출신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로 될 시기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군산에 여기 5만 7천 평이면 꽤 큰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4, 5년 후면은 직원들이 수천 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야 이거 군산에서 과연 이런 인력들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장들이 이제 그런 레벨인데 오늘 아까 와서 이제 총장님 비롯해서 여기 교수분들의 전공과 그 수준을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뭐 대단한 학교네 이래서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군산대학교만 졸업하면은 다 입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얼마든지 대환영입니다. 네, 오늘 참고로 애국이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쯤에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화학과나 첨단 과학기술학부로 다 되고 또 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가뜩이나 좀 걱정 반 기대 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학공학과 첨단과학기술학부 국립군산대학교 홀인원 자 여기까지 입사 조건을 들었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중국과 또 다른 국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더 앞서 고급 기술력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하여튼 저의 임무는 이 회사가 영원히 영속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회가 발전도 하지만은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간부들 또 밑에 하급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직장을 한 바꾸기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영진이나 저의 목표는 어쨌든 이 뭐죠 이게 정년 정년, 네, 정년 보장이 되는, 네, 정년이 없는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정년이 없는, 정년 보장을 넘어서 정년이 없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대체로 사람이 60대니까 이제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게을러져서 생각을 안 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은 뭐 정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제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60이 되든 70이 되든 자기 할 일을 우리 회사에서 발견하고 열심히 하고 또 성공을 하면은 이제 뭐 그런 시절이 다 왔잖아요. 사람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있을수록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은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기쁨과 그런 용기와 결단 이런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면은 저희 회사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노력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2천만 원 가지고 네. 여기까지 살아남았으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십시오. 뭐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결단을 가지고 능력 있는 또 사람이 되면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그 바람직한 성품이라고 보는 거는 하여튼 그 친구들하고의 우애를 지킬 줄 알고 점심값을 혼자 얼른 낼 줄 알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뭔가 조금만 거라도 자기가 친구나 뭐 하여튼 기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는 남들이 날 보살펴 줬기 때문에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남들한테 점심 사는 걸 아깝게 생각하거나 뭘 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친구들 사이에 우애를 지키고 또 형제간에 잘 보살피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또 선생님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삼광오륜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 모토로 삼아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정년이 없는 회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년이 없다는 거는 계속 월급도 올라간다는 말씀이실까요? 아, 네,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정년도 없지만 월급도 계속 올라갑니다. 네, 고수하지 마시고요, 대주전자에 가십시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음악을 했을까요? 자, 우리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회장님의 어떤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듣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 우리 회장님께서도 결국은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창업을 하셔서 이렇게 큰 회사를 일궈내셨으니까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점심도 잘 사고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또 교수님들도 존경을 하고 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노하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루에 신문 4가지를 이제 정독을 하거든요. 경제지 하나, 전자신문 하나, 또 일간지 2개. 여러분들 신문 4가지를 본다는 것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문 4가지에 없는 뉴스라는 건 아마 없을 것이다. 그거다가 또 이제 유튜브 보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신선한 뉴스들을 전합니까? 근데 이런 노력이 제가 벌써 아주 오래된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심지어 조그만 일간지라도 좀 보던 걸 안 보면은 그 안에 중요한 뉴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안 보는 사이에 없어졌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여튼 시시콜콜 전부 다 봐서 그 중에 우리 회사나 우리 사업부에 필요한 게 있으면 스크립해서 전부 그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우리 전산팀한테 이메일로 보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혹은 인생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 지나가는 유튜브나 지나가는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이 아닌 글로 된 신문을 꼭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 대단히 오래된 노하우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글로 된 신문을 열심히 읽어라. 자, 여러분 유튜브 그만 보시고요. 네, 글로 된 신문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시려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그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말씀을 편하게 해주지만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회장님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면 그 회사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건강이 창업주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혹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업가니까 사실 짠돌입니다. 점심은 분식으로. 네. 짠돌이라서 돈 안 드는 운동 이런 걸 제 나름대로 이제 쭉 개발을 해서 아침에는 약 한 1시간 동안 이제 일어나면은 세면자에 가서 수건을 쥐어 짜라가지고 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냉수 마찰을 반드시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집집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의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석방에 침대 위에 올라가서 제가 개발한 금붕어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네. 금붕어 운동은 이제 이 손가락을 앞뒤 대가지고 머리에 대고 네, 제가 마이크 드립니다. 머리에 대고 침대에 반드시 이제 등을 대서 마치 금붕어가 그 어항에서 이렇게 슬렁슬렁 댕기면서 헤엄치는 모습으로 한 20분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가락을 주무리고 또 전개기를 쓰다 올리고 또 등허리에 하여튼 네. 몸의 모든 부분의 마사지를 거쳐서 핏줄이 쌩쌩하게 남아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밑에 처져 있는 정강이의 피가
심양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합쳐서 약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밤 10시나 11시에 집 부근에 이 걷는 뚝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동네 아파트 관리실에서 거기다가 모래를 깔아가지고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요즘 뭐 맨발로 걷는 게 대유행이지 않습니까? 지금 맨발이 이게 과연 뭔가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몸의 활성산소가 마이너스 극이고 에너드고 땅이 플러스 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흙을 밟는 순간에 몸의 활성산소가 쑥 지구로 빨려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1시간 동안 밤에 해서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고 누우면은 거의 뭐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무척 개운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제가 건강을 하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날이 춥던지 덥던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침에 기상하시고 나서 1시간 운동, 그리고 저녁에 일과 후에 1시간 운동으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면서 또 회사를 건강하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같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의 어떠한 성공적인 경영 철학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셔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굉장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점점점 빠져들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혹시 더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의 생활 습관에 붙여서 끊임없이 하여튼 열심히 살면 그것이 인생이고 성공이고 또 남한테 존경받는 그런 생활이 될 것이고 하니까 낙관적으로 보시고 하여튼 열심히 사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성실히 매일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라는 회장님의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네. 자, 우리 학생들이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질문 딱 2학생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회장님께 궁금한 질문 사항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없으면 혹시 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없을까요? 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때는 자기 소개와 질문을 같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뒤에 학생한테 좀 넘겨줄까요? 네. 소속 학과와 이름 그리고 질문해 주시면 그냥 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 첨단소재학과 김주남이라고 합니다. 그 SIO 실리콘 소재를 2011년에 처음 시작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성과가 나온 건 19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연구팀을 믿고 기다려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그 매출로 이어지기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를 믿고 지지해 주시려면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10년에 19년 사이에 긴 기간 동안 뭘 했나 이런 말씀인가? 그 연구 개발을 쭉 해오신 거잖아요. 8년 동안. 네, 이때까지 사실 돈을 못 버니까 다른 팀에서 그것도 채워야 되는 그 9년 동안에는 음극재로 번 거는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자 삼성도 댕기고 뭐 LG도 댕기고 SK도 가고
가서 좀 써달라 그랬더니 써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87년부터 지금까지 87년에 중국을 들어가서 한 10년 중국을 연구한 후에 1996년에 상해에다 조그만 회사를 이제 차려가지고 중국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에 쌓은 인적 배경이 꽤 많습니다. 뭐 하여튼 중국말 하나도 못하는 시절에 혼자 댕기면서 네, 사모님. 그 여간배 아낀다고 말이죠. 또 아침밥도 뭐빵 이런 거 네, 술좀 먹죠. 이렇게 전화 중국을 드려볼게요. 공략을 해서 뭐 중국말로 급하세요? 소개하고 급하세요? 중국 음식도 아주 무척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사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그걸 가져가서 한 일주일 동안 사업부장하고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거 뭐 엄청난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뭐 자리에서 사업부장 보고 야 이거 된다.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댕기봐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뭐 사장 왔다고 말이야 이사나 연구소장들이 나와서 환영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온 사람들이 급이 다르네. 전부 말이죠. 이게 이사급들이 나와서 어떨 때는 막 한 20명 연구원들 데려와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환대가 있는 제품을 우리가 성공 못 시킨다고는 말이 안 된다. 마침 땅 사놓은 게 옆에 14,000명 있으니까 당장 지자. 이 자동차라는 산업이라는 게 뭐 무슨 대학 교수나 뭐 연구원이 샘플 들고 가서 장사를 해주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이 전자재료하고 전혀 규모가 다른 엄청난 생산 설비를 가져야만 사람 대접해주는 세상이니까 하여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치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빠를 착공해서 2년 만에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 그때에 LG에 그 어떤 연구원이 이걸 보고 샘플 20kg를 가져오라고. 근데 내가 그거가 며칠 전에 갔는데 그런 대접을 못 받았거든. 그래서 야 이 친구들아 우리는 20kg 줄 수 없다. 1kg만 가져가. 응? 1kg 써보고 좋으면 그때 가서 돈 주고 20kg 사가라고. 네. 그래서 시작이 돼가지고 딱 1년 만에 엄청나게 좋은 세계에서 최고급 스포츠카에 이게 재료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소형 전기 제품 만드는 회사에 2017년부터 2년간 계약서를 만들자 그래서 OEM 생산을 부탁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 가는 길에 우리 그 사업부장이 나보고 뭐 수십 페이지 되는 이런 계약서를 주면서 저 회장님이 가져가서 사인 좀 받아오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계약서를 전부 다 비행기관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시간이니까 그게 몇 시간 되나 한 10시간 정도 되나요? 그걸 읽다가 보니까 진짜 내가 이게 야 이런 계약서를 내가 어떻게 사인을 받아오나. 내용이 말이죠 노예 문서입니다. 우리가
노예 같은 대접을 받는 계약서를 나보고 사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내가 도저히 이건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자재 담당을 만나자마자 대뜸 그랬어요. 미안한데 내가 한 번도 이 계약서를 읽어본 적이 없다. 내가 책임자이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이 계약서를 읽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아무 개보다 더한 놈들이다. 응? 나 이거 사인 못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던져놓고 그러나 내가 한 일주일 여기 머무니까 마음이 변하면은 나한테 전화를 해라. 우리한테 에이전트 사장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이제 펌프를 치면서 그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느라고 우리 에이전트 사장이 전화를 받느라고 골프도 못 칠 정도로 그렇게 우리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야 되는 거는 우리 너희들한테 R&D 비용 신청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R&D 비용 없애라. 내가 싫다 그런 거. 다만 자네들이 우리 보고 5년 동안 뭘 독점적인 공급권을 준다 그러지만 그것도 돼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해서 물론 좋으면 너가 적당한 값을 주고 사가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계약을 하자 해서 그걸 제가 같이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미국의 대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은 그런 고집이 통해요. 나보고 카피한 건 그런 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 제일 팔릴 만한 거 이런 거를 개발하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남들이 하던 거 따라 해가면서 가격이나 따라 내리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는 이 나라 경제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스럽게 자기 실력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네,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 학생에게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네, 무서워서 못하겠지요? 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장님. 오시는 모든 명사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명사 추천 음악입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명사분들께 음악을 한 곡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고상하십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곡을 좋아하시게 된 계기나 추천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대학교 때 1학년 때 노는 날이 있으면은 서울에 정문이가 네. 음악 감상실이 음악 감상실, 네, 음악 감상실 다방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요. 네. 영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영웅이 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 영웅은요 사실 나폴레옹을 상징을 해요.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헌정한 교향곡입니다. 영웅 교향곡을 서울 종로 음악 감상실에서 들으시면서 사업부상을 하셨답니다. 자, 오늘 뜨거운 내용을 정말 진지하게 담대한 목소리로 해주신 우리 임무현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포토 세트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